안녕하세요. 네, 연목입니다. 안녕하세요. 반장님 시승을 마쳤어요. 네. 시승 소감 간단하게만. 이전 팰리세이드 대비해서 확실히 풀체인지 세대를 거치면서 개선될 것들이 많이 좋아졌다. 참고로 받았어요. 반장님은 기존 팰리세이드 차주십니다. 그렇죠. 기존 팰리세이드 오너분들이 차량 하체 개선 요청이 많았잖아요. 지금 오늘도 2대 했어요. 조금 전에. 그러면 그럼 앞으로 신형 팰리세이드는 그냥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번에는 당장 뭘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직접 한번 보실까요? 네, 바로 보시죠. 네. 자, 반장님 새로운 신형 팰리세이드 뭐가 달라졌습니까? 자, 일단 이제 팰리세이드가 지금 제가 이제 간단하게 볼 수 있게끔 바퀴도 탈거하고 언더커버를 탈거해놨는데, 팰리세이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플랫폼이 3세대 플랫폼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드디어 2세대에서. 그렇죠. 와. 그래서 3세대 플랫폼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네. 이제 서브 프레임이 예전에 여기서 뚝 끊겼던 H타입이랑 다르게 이렇게 지금 만지신 이쪽 부분, 네. 이 부분이 이렇게 길게 연장되어 있네요. 앞까지. 맞아요. 그래서 이제 확실히 이제 차량에 대한 앞쪽 안정감이라든가 충돌 테스트, 그다음에 충돌 테스트 이제 안전 기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부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이번에 자체 평가를 보니까요,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 등급을 획득할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렇죠. 워낙 북미에서 이제 현대자동차에게는 중요한 차량이기 때문에 아마 더욱 신경을 많이 썼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바뀐 거. 두 번째로 바뀐 거는 바로 이게 좀 아쉬운 점이긴 해요. 왜요? 왜? 예, 엔진이 다운사이징 됐다는 거. 깜짝 놀랐잖아요. 네. 엔진이 작아졌다. 다운사이징이 됐는데 네네네. 이제 뭐 많이 정숙하게 세팅을 잘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4기통의 감성적인 요소는 그냥 제가 예전 구형 팰리 오너로서 타봤을 때는 조금 아쉽다. 맞아요. 그건 물리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정숙성 얘기하셔갖고 어저께 평소에 안 하셨던 말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80km부터 100km, 120 이렇게 도달했을 때 시끄럽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오히려 더 조용하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얘를 처음에 탔을 때 네. 시내 구간에서 뭐 5, 60km에서는 얘가 조용하게 한다고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 조용해진 건가? 라는 의문이 들었었어요. 근데 막상 고속도로에 올리니까 네. 100km 정도 항속을 하면요, RPM은 1500 RPM 정도 나오고 있고요. 아니 100km인데 100km 같지 않아요. 이렇게 고속도로에 올려보니까 이때 정숙성이 조금 느껴지네요. 많이 조용해졌나? 그러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죠? 예상 외네. 그죠? 왜냐면 여기서부터가 A필러에서 확 소리가 나고 풍절음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오히려 지금 100km, 80km 이상부터 도달해서 소음이 가장 많이 나는 구간에서는 억제가 됐네요. 그렇죠. 조용하더라고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흡차음제를 아낌없이 넣었습니다. 흡차음제를 아낌없이 썼다? 네, 그럼 기존에 없었던 곳에? 기존에도 더 뉴팰리도 굉장히 정숙한 차량 중에 하나예요. 네. 왜냐면 제 차를 타다가 신형 그랜저를 타면 그 차가 시끄럽다고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더 뉴팰리도 조용한 편인데, 이번에는 팰리가 이제 진짜 플래그십답게 아예 제대로 세팅을 해갖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측면 유리의 두께도 제네시스처럼 OT 두께로 OT. 확실하게 그리고 늘렸고, 두꺼워졌는데 OT뿐만 아니라 이중 접합. 그렇죠. 이중 접합 유리도 들어갔고, 사이드 미러의 이제 풍절음이나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사이드 미러 실링도 제네시스처럼 개선을 했어요. 그래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2.5 엔진으로 다운사이징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핸디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엔진룸, 휠하우스랑 카울 커버 하단 격벽, 본네트까지 이 방음제를 두툼하게 썼더라고요. 이야, 그래도 신경을 썼네요. 그렇죠. 그래서 왜냐면 사람들이 3.8을 타다가 이제 팰리세이드의 가망 고객들은 이전 팰리 차주분들이 많아요. 네. 넘어갔을 때 너무 아쉬운 점을 갖지 않도록 신경을 쓰긴 한 것 같아요. 반장님, 네. 그런데 어저께 막상 타면서 설마 뭐 디자인 바뀌고 인테리어 화려하고 이 얘기를 하셨는데, 맞아요. 뭔가 눈빛이 살아나서 말도 많아지시고 하셨는데요. 네. 뭐가 그렇게 감동시켰나요? 이거 제가 뒤쪽에서 보여드릴게요. 뒤쪽부터. 뒤쪽에서 앞쪽으로 네. 보시면 이제 MDPS. MDPS. 이게 네. 어떤 건데 이렇게 감동을 줬습니까? 이 MDPS가 이제 R타입은 R타입이에요. R타입. 네, 네. R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네네. R타입인데, 얘는 이제 벨트 구동 방식의 좀 고급형 MDPS 같은. 벨트 타입의 MDPS인데요. 그렇죠. 그럼 벨트 타입은 누가 썼는데요? 제네시스가 쓰고. 얘도 제네시스요? 그렇지는 않은데 아니. 이제 경쟁 차종들이나 네. 아니면 유럽 차종들의
이런 좀 좋은 핸들링을 내주는 차량들은 다 이 방식을 쓰고 있어요. 유럽에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명차들이 이 방식, 벨트 타입이다. 이 방식을 쓰죠. 그 방식이었어요. 네. 놀랍네요. 이 방식의 차이는 기어와 기어가 맞물려 있는 기존 R타입은요, 중앙부 제어가 미세하지 못했어요. 정교하지 못했다. 네, 그러니까 이질감이 들고 네. 자석같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느낌이 들고 이러는데 네. 이 벨트 구동 방식은 정중앙에서 미세하게 움직임도 굉장히 좀 느낌이 좋은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직진 안정성이 그렇죠. 직진 안정성도 완전히? 좋은 거고. 그럼 반장님 이거 제네시스 얘기가 나와서 우리가 벌써 유리 쪽에 OT 그리고 제네시스가 선호하는 방식인 벨트 타입, MDPS 그리고 심지어 사이드 미러도 야, 노력했네요. 노력은 했는데 이제 제네시스가 될 수는 없고 그래도 급 차이는 그래도 극명하게 납니다. 그게 네, 그렇죠. 또 이런 말씀 드리면 또 댓글이 너무 살벌하게 달려서 물론 GV80이 더 좋아요. 좋은데 많이 올라갔다. 뭐 이런 느낌으로 네, 말씀을 드리는 알겠습니다.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벨트 타입 MDPS가 쓰여서 이 방식이 쓰이는 건 굉장히 반가운 일입니다. 진작에 쓰면 평가는 더 좋았을 텐데. 근데 가격을 이마저 올렸으면 넣어줘야죠, 당연히. 그럼 이 급에서 이들과 경쟁하는 차량이 뭐 트래버스나 트래버스, 혼다 파일럿. 얘네들하고 이제 비빌만 한 거예요? 비벼볼 만은 한 거죠, 이제. 그럼 기존에는? 기존 거는 솔직히 비비기에는 가성비로 비볐죠. 기존 세대에서는 좀 부족했지만 그렇죠. 이제는 그래도 비교 대상이다. 그래도 부벼볼 만하다. 와, 부벼볼 만하고. 근데 구조적으로는 이제 보시면 이렇게 막 확 와닿는 느낌은 없어요. 최신 안전 규정에 대한 그런 부합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니까. 됐고. 3세대 플랫폼이 들어갔고. 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쓰였습니다. 이제 뭐 그랜저급 이런 승용에서는 우와. 준대용 차량에서 쓰이는 이제 알루미늄 합금 로어암이 들어갔어요. 근데 사이즈가 우리가 네. 얼마 전에 스포티지 하체 분석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크네요. 그죠? 이 정도 사이즈에 이 정도 차량의 중량을 알루미늄 합금으로 대체하려고 그러면요. 이 보시면 두껍기도 굉장히 두껍지만요. 얘가 무게도 상당히 나갑니다.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무게가 나가는데 최소한의 이제 강성을 남기는 부분만 놓고 이렇게 다이어트를 했어요. 무게를 줄이기 위한 부분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다이어트를 했고 요즘 나오는 3세대 플랫폼에 이제 이제 조립되는 걸 보면 여기 한번 찍어 주실래요? 이 볼트가 위에서 아래로 박히잖아요. 네. 위에서 아래로 박히는데 이게 작업자가 어떤 스타일로 조립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는 조립 방법입니다. 이게 로어암은 위아래로 움직이잖아요. 이야. 로어암은 위아래로 네. 움직이는데 네. 이걸 작업자가 어떤 분들은 성향이 공차 조립 같은 거 안 해요. 0점 세팅 안 합니다. 그럼 냅다 조여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차가 느낌이 달라요. 근데 이 구조는 위에서 아래로 딱 수평점이 맞춰서 조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되게 유리하기는 해요. 야, 이런 깨알이 있었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유리하고 네. 변속기는 산타페랑은 다르게 자동 8단 유압 변속기가 적용이 됐어요. 자동 8단 유압 변속기가 적용이 됐는데 이제 현대기아차의 8단 변속기, 유압 변속기는 솔직히 흠잡을 데가 별로 없습니다. 직결감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네. 그리고 나름 이제 뭐 가속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제는 준수하게 나오기 때문에 크게 잡음이 없어요. 어쩌면 반장님 이게 우리가 8단 자동 변속기잖아요. 네. 그리고 산타페나 소렌토 같은 경우는 8단 DCT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얘가 좀 더 부드러운 성향을 그렇죠. 가졌다는 부드럽고 승차감 세팅에는 얘가 더 유리하죠. 그리고 또 이제는 산타페보다 팰리세이드가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가격 차이가. 그러니까 이제 등급을 확실하게 얘는 플래그십으로 가겠다는 거죠. 산타페 위에. 맞아요. 그 예전까지는 네. 애매했어요. 예전까지는 그냥 우리 해외로 얘기하면 네. 그냥 롱보디. 네, 맞아요. 그런데 어제 타보니까 급 차이가 이제 급 차이 많이 납니다. 아, 물론 산타페 플랫폼과 비슷하기는 한데 세팅 자체나 소재에 들어간 부품들이 확실히 타보면 급 차이가 산타페랑은 확연하게 나요. 네. 네. 근데 그리고 네. 우리 그 작업이래가 정말 많은 게 이 검은색 요 부품이잖아요. 스테빌라이저. 스테빌라이저. 이 스테빌라이저는 저쪽 밖에 끝에서 중간을 쭉 지나서 활대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애를 왜 바꾸는 거예요? 스테빌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정자세를 유지하고 정자세에서 비틀렸을 때 다시 정자세로 만들어주기 위한 복원력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시소처럼. 그렇죠. 근데 그 복원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렇게 유철해서 차가 내려갔다 네, 올라오고 끝나야 되는데 네. 내려갔다 올라오는 반발력에 휘청하고 여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진이라는 게 롤링인가요? 그렇죠. 그게 바로 롤링인 거고. 롤링은 멀미고. 그렇죠. 그게 앞뒤로 움직이면 그게 피칭인 거고.
그럼 얘가 하는 역할이 그런 어떤 롤링이나 멀미 개선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진짜 이렇게 좀 좋은 걸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딱 보면 이제 아주 자동차 회사는요, 금 나누기가 정확하고요. 가격대에서 절대 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 그 차에 맞는 딱 고까지 한계점까지 딱 이제 이 마지노선까지 임박하게 넣어주는 게 보통 자동차 회사들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전륜 쪽에는 기존 팰리세이드와 비교했을 때 저 스테빌라이저의 사이즈는 사이즈는 어느 동일해요. 얘는 동일합니까? 네, 25파이 사이즈로 동일한데 근데 느낌이 좀 달라졌다 그랬죠. 네. 느낌이 좀 달라진 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좀 측정을 해봤는데 앞쪽 스프링의 지름이 넓어지고 스프링 권선의 두께가 좀 두꺼워졌어요. 서스펜션을 감싸고 있는 그렇죠. 스프링 용량이 업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진동은 스프링이 받잖아요. 네. 그 스프링 자체가 조금 더 탄탄해졌다. 그래서 네. 두께 기준으로 권선 지름 두께가 1.5mm가 두꺼워졌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 스프링의 네, 맞아요. 두께도 두꺼지고 그다음에 지름도 커지고. 지름도 네. 지름이 커지면 원래 부드러워지는데 그 부드러워지는 거를 이제 너무 부드러워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권선 두께를 늘린 거죠. 그러면 많이 변했네요. 네, 그것도 그렇고 앞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차이는 없는데 제가 뒤쪽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겠지만 뒤쪽 서스펜션의 쉘케이스 크기 자체가 엄청 두꺼워졌어요. 뒤로 와보시겠어요? 네. 그래서 앞쪽 스트러트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데 뒤쪽 이 스트러트의 이 쉘케이스 이 용량 두께는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로 어제 네. 이제 팰리세이드, 네, 더 뉴 팰리세이드의 쇼업쇼버를 작업을 했는데 요게 지금 신형 팰리세이드의 쉘케이스 두께인데 이거 보세요. 이게 기존 거라는 겁니까? 네, 기존 거보다 쉘케이스 두께가 남는데? 야, 이 정도면 굉장히 커졌네요. 많이 커졌죠. 이게 2, 3mm만 두꺼워도 차이가 좀 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어제 눌러봤잖아요. 어저께 네. 시승 현장에서 눌러보시니까 사람들이 저분은 왜 네. 차를 누르실까? 눌러봤고 그리고 또 뒤에 보시면 뒤쪽 스프링 한번 찍어봐 주세요. 뒤쪽 스프링도 상당히 짱짱해졌어요. 두께가 벌써 틀리죠. 네. 그러면 얘 자체 스프링의 두께도 두꺼워졌고 그리고 지름도 그렇죠. 저희가 이제 팰리세이드께 항상 가지고 있으니까 이 구형 팰리세이드의 스프링하고 두께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두께 차이가 나죠. 그러네. 이게 이 영상에 잘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눈으로 보기에도 일단 차이가 있네요. 1.5mm 차이 납니다. 1.5mm.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타면서 좀 허둥대는 게 줄었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뒤에를 짱짱하게 차가 받치고 가니까 차가 안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었다. 네, 알고 있는 거죠. 난 알고 있었다. 난 내가 뭘 한지 알고 있었다. 얘 지켜봤거든요. 그렇죠. 지켜보다가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제는 이제는 이제 지켜만 보면 안 되니까. 네. 자, 그래서 앞에서 또 한번 볼게요. 네. 이 차량은 상시 사륜구동의 풀옵션 차량입니다. 이야. 그러다 보니까 사륜구동이 쭉쭉쭉쭉쭉. 탑재되어 있어서 드라이브 이야. 샤프트가 뒤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뒤로 연결이 돼 있고 네. 뒤에 이제 뒤쪽 디퍼렌셜 한번 찍어봐 네, 주세요. 네. 뒤쪽 디퍼렌셜의 사이즈가 이전 차량보다 많이 커졌어요. 커졌습니까?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제 영상에서 시승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잡는다고 표현하셨어요. 기존 펠리보다 얘가 물고 가는 시간과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거 좀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면 사륜이 뒤에 항상 물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4개 바퀴 중에서 뒷바퀴를 계속 관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뒤쪽에 한 10% 정도를 항상 두고 가다가 제어가 딱 들어가는 거하고 안 들어가고 있다가 이 클러치에서 붙여서 그때 제어하는 거하고는 이 거동에 잡는 속도가 달라요. 그렇죠. 억울하죠. 제 입장에서 사륜을 샀는데. 그렇죠. 그래서 예전 팰리세이드의 H트랙은 살짝 아쉬운 점이 많았는데 신형 팰리세이드 사륜도 잘 물고 있더라고요. 보다 적극적으로. 그러면 반장님 이게 커졌다는 거 그리고 항상 물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H트랙의 내구성이 좋아졌. 그렇죠. 내구성도 좋아지고 성능도 좋아진 건데 그렇게 보면 좋아진 건데 경쟁사와 비교를 하면 얘가 썩 자랑스러울 정도는 아니에요. 넘어설 건 아니다. 그렇죠. 왜요? 지금 이제 경쟁사들은요, 혼다 파일럿이나 그다음에 이제 풀체인지 트래버스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 트윈 클러치를 집어넣어서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이 팰리세이드는요, 스펙상 엔진의 토크를 최대 50%를 뒤에 보냅니다. 쭉 당겨서 50% 여기 보내는데 그게 거까지예요. 네. 거까지인데 혼다 파일럿이나 이제 신형 트래버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트윈 클러치를 두어서 이 동력이 네. 여기서 또 좌측 우측으로 나눕니다.
아, 얘는 요까지는 쉽게 얘기하면 모노처럼 하나의 역할만 하는데 그렇죠. 걔는 얘를 다시 또 반반 쪼개던가 해서 트윈 클러치 기술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차들은 후륜의 느낌처럼 코너나 이럴 때 뒤쪽에 좌우 바퀴에 세팅한 대로 구동력을 또 밀어줄 수 있어요. 그럼 반장님, 그 전륜, 사륜의 끝판왕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기술이 경쟁 차량들이 그렇죠. 있다. 경쟁 차량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전 펠리세이드보다는 좋아졌으나 그런 건 좀 아쉽긴 합니다. 아, 그러면 현대 뭐 그 기술이 없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없지는 않겠죠. 빨리 꺼내놔야겠네 이제 또. 그리고 이제 뭐 페리 버전이나 아. 이럴 때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자, 머플러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연목그룹님 좋아하시는 방열판. 아, 제가 이걸 좋아하죠. 네, 방열판 되게 좋아하시는데 아, 옛날에 여기가 너무 횡해서. 산타페보다는 방열판에 요 앞쪽 흡음재 있는 데가 조금 더 길게는 나가 있어요. 아, 요런 데들 네. 좀 꼼꼼하게 처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반장님, 이제 요 정도 더 나가 있으니까 1,000만 원어치 요만큼 더 나가 있습니다. 아니, 반장님, 이게 1,000만 원쯤 안 되지, 반장님. 근데, 반장님, 요 중간에는 그 여전히 좀 없네요. 이거 좀 아쉬운데. 어제 시승 때 제가 그랬잖아요. 뒤에서 제가 악셀을 밟는지 얼마만큼 밟는지 느껴진다고. 어제 맞췄죠? 그죠? 이 차들이요 가속을 할 때 이 머플러가 지나가잖아요. 네. 배기음이 2열에서 더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2열 방음이 제대로 안 된 차들은 보면 뒤에서 이 배기음과 엔진음이 더 잘 들리는 차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앞쪽에서의 방음은 굉장히 좀 잘 해놓은 것 같은데 2열 쪽에서의 느껴지는 것들은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2열의 지금 정숙성 정도로 본다면 확실히 이런 부분은 뭐 프리미엄 브랜드랑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GV80하고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GV80은 2열에 앉았을 때 그런 배기음이나 오. 이런 소음이 잘 안 느껴져요. 그렇죠. 확실히 멀거든요. 그렇죠. 아, 그런 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군요. 그 이유예요? 그게 이 배기 방음이 좀 아쉬워요. 왜요? 이쪽으로 한번 보시면 네. 자, 기존 펠리에는 없던 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만져보세요. 눌러보세요. 굉장히 와. 두껍죠. 이걸 왜 넣어놨을까요? 여기요? 네. 공명음 아시죠? 네. 카니발. 공명음이 내내 배기음이에요. 아. 배기음이 이 머플러 배기관에서 나갈 때 이게 두껍잖아요. 2500cc 터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과급이 될 때 3000cc 이상의 배기량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그때 이 배기통을 지나가는 배기가스의 그 소리가 굉장히 커요. 우웅하는 소리가.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얘는 3열 공간 위쪽에 이걸 대서 흡음이네, 한마디로. 그렇죠. 흡음 뭐 안쪽은 방열. 그렇죠. 이걸 해서 얘 3열에서 느낌 없었는데 지금 중간에 저기 채워지지 않는 공간을 제가 느낀 그러니까 겁니까? 이제 테스트하고 시뮬레이션 할 때 그 아. 배기음이 너무 크게 유입이 되니까 여기다 이걸 장착을 한 거예요. 아, 조금 장착을 한 조금 건데 아쉽다. 2열에서 어제 네. 배기음이 느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쪽부터는 좀 아쉽죠. 이 중간에. 중간에 이 중간에 고급차들, 우리가 알고 있는 제네시스 GV80 같은 거는요. 맞아. 이 중간에 흡음과 단열재로 다 채워져 있어요, 배기관이. 아, 그런 차이가. 그러니까 제네시스 GV80 2열에서 앉았을 때는 이렇게 배기음이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죠. 그러네요. 어디 하나 빈틈없이 전부. 그래. 여기는 어마어마하죠. 그러게요. 이렇게 촘촘하게 해주니까 뭐 가격을 떠나서 보기에는 편하네요, 마음이. 네,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래서 어제 이런 부분은 제가 시승하면서도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놀랍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요즘 나오는 차량답게 풀 언더커버가 다 장착이 잘 돼 돼요. 있어요. 맞아요. 되어 있는데 요 가운데 부분만 참 조금 방음을 해주셨으면. 다 잘했는데 지금 보면 앞에 커버가 저희가 밑에 떠놓은 거잖아요. 네. 기존에 중간 영역이 더 생긴 거죠, 반장님. 중간 펠리세이드. 영역도 더 생겼고, 요게 중간 네, 밑에가 판이고 흡음도 여기도. 이제 플라스틱에서 약간 좀 더 이렇게 흡음에 좋은 재질로. 예, 이쪽이 앞에 전류 쪽을 다 완벽하게 커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중간 쪽에는 이렇게 연료통하고 다 잘했고 그리고 후륜 쪽도 잘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런 요소들을 놓고 잘했는데 아쉽게도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아쉽다. 중간에 요 부분 네. 요 부분에 요거 반대요. 근데 DIY도 되겠죠? 나와서 이제 애프터에서. 네, 요거는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네. 2열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좀 더 안락한 느낌이겠네요. 네. 브레이크 한번 볼게요. 네. 브레이크는 조금 이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디스크는 기존과 동일한 345mm예요. 네. 그런데 기존 펠리세이드는 투피스톤이었고요. 네. 3세대 펠리세이드는 또 원피스톤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아주 브레이크 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희소식이에요. 희소식? 돈이 된다? 브레이크 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희소식입니다. 그래서 제동력은 모르겠어요. 제가 알콘을 타고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느낌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기존의 반장님의 팰리세이드는 알콘 패키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워낙 강력했고요. 그리고 이제 신형에서는 그런 부분 알콘이 없어졌습니까? 알콘이 이번에 없더라고요. 응? 알콘이 없고 나중에 짠하고 이제 뭐 나중에 뭐 나타날 수도 있죠. 예, 이제 아, 그거는 그렇죠. 뭐 근데 이게 안전과 관련된 옵션이기 때문에 브레이크 용량은 남으면 남을수록 좋아요. 넘칠수록 좋다. 굳이 쏘지 않아도. 연료 탱크는 뭐 예전부터 이렇게 합성 플라스틱 재질로 네. 쓰고 있고요. 어휴, 근데 팰리세이드에서 엄청난 또 넓적다리가 추가되었네요. 하나 생겼죠. 예, 고급스러운 느낌을 내기 위해서 그래도 리어 로어암이 알루미늄 합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야. 바뀌었는데 이거 산타페 호환 되려나요?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뒤쪽 브레이크도 동일해요. 물론 이제 저기 뭐야 벤틸레이티드 짜리 이제 싱글이 아니고 이제 더블로 예전에도 더블로 들어갔지만 네네네. 들어갔는데 조금 브레이크는 아쉽다. 왜냐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7인승 또는 이제 9인승도 나오잖아요. 9명 타야 되는데 그 9명 타면 9명이 손가방 하나씩만 탈고 몇 킬로예요. 그럼 고중량 차량인데 그럼 제동력은 좀 확실하게 좀 확보를 해줬으면 아우 진짜 느낌 확 옵니다. 왜냐 우리가 차도 힘 부족하잖아요. 그럼 물어보는 질문이 공통점이 있어요. 가득 채우고요. 가득 채우면 전혀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느낌이요. 얘는 맞아요. 9명을 태운다면 50km만 적어도 450, 그렇죠. 60km면 654. 그럼요. 엄청나네요. 그 사람들이 그냥 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손가방. 손가방 하나씩만 들고 타도.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이 좀 아, 다르고. 아. 그리고 이제 보시면 뒤쪽 스테빌라이저 부싱은 산타페랑 동일하게 이번에 비중철 부싱으로 바뀌었어요. 네. 이게- 비중철. 네,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철이 들어가 있거든요. 기존에는 네, 요게 이제 여기 안에 부싱이 철이 들어간 중철 부싱이었는데. 그렇죠. 보시면 예, 이건 중철 부싱. 요 안에 철이 들어 있어요. 철이 그래서 들어가 이렇게 있고. 휘어 놓으면 휜 모양대로 이렇게 바뀌죠. 그러네요. 네, 이게 철이 들어 있어서 얘가 좀 단단하게 잡습니다. 좀 안정감. 단단한 네. 성향인데. 근데 얘는 이번 비중철 신형에서는 부싱으로 조금 더 부드럽게. 비중철 부싱이 테스트를 해보면 얘가 댐핑음이 조금 덜 들어와요. 좀 더 고급진 느낌. 밑에 탕탕 치는 소리가.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신 비중철 부싱으로 이렇게 잡은 대신에 이 부싱이 넓어졌어요. 사이즈가. 사이즈가. 네. 근데 반장님, 이걸 결국 잡고 있는 애는 스테빌라이저나요? 그렇죠. 근데 얘는 기존과 얘도 뒤에도 동일해요. 뒤에도 24.8mm 스펙의 스테빌라이저가 적용이 됐어요. 그럼 기존과는요? 기존에도 동일해요. 기존과 동일한 사이즈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제가 살짝 애매하다고 말씀드린 게 얘가 분명히 지금 서스펜션이 짱짱하게 바뀌기는 했는데 얘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조금 텐션이 빠지고 처지고 했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누군가 버텨줘야 되는데. 네. 결국 기본기를 얘가 이제 같이 커버를 하면서 차가 좋아진 느낌이 드는 거고 네. 거기에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또 이제 치트키처럼 이렇게 버텨주는 건데 얘네들의 느낌이 조금씩 지나면서 뭔가 좀 저하됐을 그렇죠. 때는 또 어김없이 또 그런 문제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요. 그래도 이번에 지금 하체를 구성하는 서스펜션 쪽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스프링의 용량들이 바뀌었고, 그리고 스테빌라이저는 기존과 동일한데 많이 만졌는데요. 참 어렵군요. 이걸 그냥 뭐 하나 확 바꿔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기는 조금 더 써줘도 경쟁사들은 아마 이거보단 좋을 거예요. 그리고 반장님, 네. 현대는 이렇게 요런 구조의 이제 서스펜션에서는 하대에 이제 트레일링 암을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진동 댐퍼예요. 근데 요즘 뭐 진동 댐퍼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댐퍼 결국은 추잖아요. 네. 진동 추는 뭐냐면 우리 휠 밸런스를 볼 때 왜 추를 붙일까요? 진동을 잡기 진동을, 위해서 그쵸. 추를 붙여서 네, 진동을 네, 잡는 네. 거예요. 똑같습니다. 얘가 바퀴가 로드 홀딩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얘가. 그쵸. 그럼 그때 생기는 뭔가의 진동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추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트레일링암에 엄청난 크기의 줄을 붙였네요. 네. 그것도 그렇고 앞에 이로 한번 와주시겠어요? 앞에요? 보시면 앞에도 슈퍼에도 이렇게 추를 달아놨습니다. 이야. 아니 소리 없이 이것도 달았네요. 네, 달았죠. 이거 우리 지난번 약간 G80 페이스리프트에서 이걸 발견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효과가 있으니까 제조사가 달아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체를 본 걸로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막 진짜 완전 싹 다 뜯어고쳤다 이건 거짓말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3세대 플랫폼 몇 대 봤습니까? 그렇죠. 저거 많이 만져놨네요. 그렇죠. 3세대 플랫폼, 전륜 기반 3세대 플랫폼에서는 그래도 가장
고급스러워요. 안성도 높다. 이런 게 시승으로 연결돼서 체감할 수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다른 유튜버분들, 인플루언서분들도 다들 평이 괜찮았어요. 차가 괜찮다. 괜찮다. 왜? 이렇게 만들면 반응이 와요. 그러니까 잘 만들면 예. 이렇게 행복해지는데. 네, 반응이 옵니다. 자, 그러니 오늘 저랑 같이 신형 팰리세이드 하체 한번 봤는데 어떠세요? 아, 저 어저께 예상했던 것보다 시승 느낌이 좋아서요. 네. 솔직히 반신반의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3세대 플랫폼은 진짜 수십 대라지 않았습니까? 아, 노력하면 소비자 바로 안 해요. 그렇죠. 놀랍습니다. 알죠? 그런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기존 팰리세이드도 산타페 TM의 약간 라지 버전이라는 느낌이 컸었어요. 근데 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산타페 라지 버전이라는 느낌이 지금도 들어요. 그거 어떻게 보면 태생적으로. 네, 그쵸? 드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거죠. 그래도 뭔가 몇 가지를 바꿔서 좀 보강을 했는데 조금 그런 부분은 아쉽기는 하네요. 네. 그럼 우리 다음에는 어떤 영상으로 만날까요? 이제 이 팰리세이드 이제 우리 제조사가 제공해준 코스 말고 코스 말고 우리가 가는 코스 가봐야죠. 실용적인 코스? 그렇죠. 우리가 항상 테스트하는 코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장기 시승을 해보고요. 또 하이브리드도 좀 기대가 되긴 해요. 그렇죠. 하이브리드 이제 곧 나오니까. 네. 오늘 고민수 반장님과 신형 팰리세이드 정말 빨리 만나봤는데요. 네. 기분이 좋네요. 네. 그래도 이렇게 잘 만드니까 괜찮았어. 그렇죠. 차 느낌이 좋았으니까. 네. 그럼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장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